네, 안녕하세요. 저는 30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우선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민법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험 기간인데 저는 2020년 10월 말부터 2차 시험일까지 총 10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흔히 수험가에서 말하는 생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차 시험에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노동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1차 공부하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에 민법이 따로 있거든요. 민법 총칙이 있고 채권편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헷갈릴 만한 키워드들을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3회독 정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선의, 악이라던가 뭐 추정, 간주,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들을 조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체크를 해뒀고요. 다음 노동법 같은 경우에도 조문이 정말 중요한데 김기범 선생님 문풀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 들으면은 자료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그 조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타 법령 자료를 주시는데 전 그걸 다 프린트해서 한 3회독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보험법인데 사회보험법은 전 이진아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에센스 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법이 뭐 이런 식으로 머리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휘발이 된다면 사회보험법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확 이렇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뭐 통상임금 60%, 뭐 평균임금 70% 이런 숫자가 많고 날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회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인데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영순환, 일순환, 인사경조를 모두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1차 강의는 생산, 마케팅, 재무관리 위주로 들었고요. 특히 재무관리를 버리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동차 하시는 분들이 1차 끝나고 조금 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그러지 마시고 꼭 한 이틀 정도만 신나게 노시고 바로 다음 주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는 걸 꼭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차 소개였고요. 이제 2차 노동법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노동법 공부 방법을 한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해, 두 번째는 암기, 세 번째도 이해, 네 번째가 회독이에요. 첫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이해가 있는데 조금 다른 방향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이해는 이제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판례가 있다면 결론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김기범 선생님 노동법 강의를 들었는데 연기 강의를 대부분 여기 판서로 진행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서를 쭉 옮겨 적었어요. 연기에는 저는 정말 이것만 했다고 할 정도로 판서에 좀 공을 들여서 썼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선 저는 3기 시험 날까지 별도로 목차를 외우지 않았고요. 뭔가 이제 어떤 쟁점이 있으면 쟁점에 따라서 어떤 목차는 좀 늘렸어야 되고 줄였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쟁점 플로우를 이해한다면 그 목차를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돼서 내용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이 쟁점 이해 중심으로 플로우 이해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례 이해인데 뭐 판례를 되게 빡빡하게 암기하실 게 아니라 그냥 판례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 경합 판례면 그냥 판례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뭐 이 정도로만 되게 거칠게 이해하시는 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암기인데 이제 암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중요 판례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암기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현출도의 목표죠. 그래서 현출도 목표는 저는 암기 판례, 김기원 선생님의 외우세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100%로 잡아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80% 정도 현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목표를 80으로 잡는다면 현출도는 한 6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 판례라면 무조건 다 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암기 방법인데 저는 손으로 쓰면서 외우지는 않았고 두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뱉으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이핑을 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 첫 번째로는 한번 판례를 쭉 읽어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말로든 타이핑으로든 이렇게 치면서 말하면서 외워보고 세 번째 현출 테스트를 할 때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서 제가 한번 쭉 뱉어본 다음에 그걸 다시 들으면서 내가 잘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현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타이핑도 마찬가지고요. 네, 손으로 쓰고 손으로 현출하는 것보다 암기랑 타이핑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그 3기 가면은 막 모의고사를 하루에 300분, 150분씩 써서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이랑 손가락을 이용하면 손목 상할 일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해인데 이 이해는 앞에서 이제 쟁점 이해를 했고 판례 결론을 알았고 암기 판례의 경우는 외웠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포섭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포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를 한 번 더 진득하게 읽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화를 이때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판례 구조화랑 포섭 포인트 찾기를 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섭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섭 포인트는 이제 판례에 포섭하면서 꼭 써줬으면 좋겠는 문구. 이런 문구는 어떻게 찾냐면 2기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사님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특히 판례에서 활용한 문구를 알 수 있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찝어주시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하시라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해를 했고 암기를 했다면 판례를 한 번 더 볼 때 이거 중요하겠는데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회색으로 체크를 해서 꼭 챙겨가려고 했고요. 이제 나머지 판례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뭐 논거, 결론, 판단 요소, 그다음 두음자, 그다음에 제가 자주 틀리는 부분, 그다음에 뭐 예외, 뭐 포섭 포인트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회독인데요. 이제 회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해 기준으로 8월 22일까지 앞에서 이해하고 외운 내용들을 절대 까먹지 않게 계속 보는 과정인데 앞에서 플로우를 이해했고 판례를 잘 암기하고 그다음 구조화도 잘했다면 이 과정에서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이 붙는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독할 때도 그 시각적으로 표시했던 형광펜을 많이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동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게 이제 대략적인 수험의 흐름이라면 이때가 1차 시험이었고요. 이때가 이제 8월 22일 2차 시험이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뭐 2순환, 여기가 3순환이라고 친다면 한 이쯤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요쯤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3기 종강한 다음에 이쯤에서 한 번 그냥 유예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꼭 2차 시험 마지막 날에 선택 과목 3문 끝 이하여배까지 꼭 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회독수가 늘다 보면 이게 이거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진짜 잘 썼던 쟁점, 그리고 신림동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쓰는 쟁점, 예를 들면 뭐 전직의 정당성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으로 놓고 그거보다 모르는 거는 그냥 알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요만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